여러분, 지금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요. 앞으로 1년에 몇백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라만 가는 물가, 다른 하나는 바뀌어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서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한 첫 번째 치명적 문제는 바로 정보 격차입니다. 기초지원금 상향 조정된 걸 몰라서 계속 예전 금액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 같은 경우 월세가 70%까지 줄어드는데도 신청서 작성이 복잡하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아예 확인도 안 해보시는 겁니다. 노년 일자리나 진료비 부담 완화 같은 제도들은 해마다 기준이 바뀌는데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손해입니다. 올해는 기초지원금, 주거지원, 일자리, 진료비 지원, 교통비 절감까지 전부 바뀌어서 신청만 하면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 안 하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들 삶이 바뀌는 핵심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요즘 생활비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소통하며 해결해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제 지인 중 71세 이영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계산기 두드리는 일의 반복이라고요. 장 보러 가면 가격표부터 보고 교통비 아까워서 이동도 줄이고 아픈 곳 있어도 비용 걱정 때문에 미루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이영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가지나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영수님은 매달 전기요금만 8만 원씩 나오는데 감면 신청을 안 하고 계셨고 기초지원금도 작년 기준 그대로 받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주거지원 대상자인데도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고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하나하나 정리해서 신청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 비용은 줄고 생활비는 늘고 건강관리도 수월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4세 김정호님은 혼자 계시면서 하루 2끼만 드시고 계셨어요. 식비가 부담되어서 아침은 거르고 점심 저녁만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정호님도 여러 제도의 대상자셨습니다. 노년 일자리 신청해서 월 27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고 식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변화가 무슨 복잡한 절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던 제도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제때 신청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정말 작은 정보 하나만 있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 삶을 가볍게 만들어줄 5가지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기초지원금 상향 조정입니다. 올해 기초지원금 수준이 조정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월 수급액이 상승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62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월 6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인상이 노후 빈곤율을 15%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박영미님은 기존 금액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조정된 금액을 반영받은 뒤 식비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행정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누락 여부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거가 확대되면서 월 사용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기존 월세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국가주거안정원 발표에 따르면 임대 지원을 받은 어르신의 주거비 지출이 평균 70% 감소했습니다. 72세 김대호님은 기존 월세가 48만 원이었는데 임대 전환 후 9만 원으로 낮아져 생활비가 넉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센터 방문 후 주거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주택 여부 및 재산 기준이 충족돼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년 일자리 확대입니다. 올해 노년층 일자리가 크게 늘어 하루 3시간만 근무해도
월 수입을 보탤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월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시니어 활동 지원 보고서에서는 가벼운 근무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67세 장순애님은 활동 일자리를 통해 매달 일정 수입을 확보해 손주 간식까지 챙길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네요. 근처 어르신 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적합한 일자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근무 가능 시간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진료비 부담 완화 제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비용 부담률이 조정되면서 월 평균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존에 30% 부담하던 걸 20%만 부담하면 돼요. 건강보장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담률 인하만으로도 노년층 진료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78세 윤인자님은 정기 방문 시 부담이 줄어 필요한 관리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대상인지 건강보장공단에 전화해 확인하면 됩니다. 진료기관마다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어 담당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별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월 3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 이동성 향상 연구 결과에서는 교통비 지원이 어르신의 외출 빈도와 사회활동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74세 오정임님은 교통비용이 환급되면서 복지관 방문 횟수가 늘고 생활 만족도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지역 행정센터에 전화하면 해당 제도 존재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 연령과 환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5가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원을 더 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생활을 더 가볍게 만드는 추가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 구조 점검이 중요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도 지출 구조가 그대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해 점검해야 하고요. 한 달 동안 지출 내역을 기록해 항목별로 정리해 보시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출 중 가장 아까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둘째, 식비 절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지역마다 어르신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일별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행정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 식사 제공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 한 끼만 해결해도 월 식비가 10만 원 이상 줄어들거든요. 식사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셋째,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전기, 가스, 통신 등 일부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각 기관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사용 중인 서비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절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요금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넷째, 재산 기준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재산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 혜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하고 행정센터에서 재산 기준 상담을 받아보시면 작년에 안 됐던 제도들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이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섯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고령층 이동 편의를 돕는 지역 이동 지원 차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약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번 등록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 행정센터에 문의해 이동 서비스 운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동 문제로 외출을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째, 상담 연계 활용을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상담 부서가 각 지역에 신설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해야 상담이 가능하지만 한번 연결되면 놓치고 있던 제도들을 한꺼번에 정리받을 수 있어요. 행정센터, 복지관 등에 전화해 상담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떤 부분에서 제일 혼자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센터에 전화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뒤바뀌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둘째, 본인 지역의 복지 상담 담당자와 상담 약속을 잡으세요. 놓치고 있던 제도들을 한꺼번에 정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어르신들과도 정보를 나눠보세요. 서로 다른 제도를 알고 있어서 함께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연말 추가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제도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